2025년 2월 13일 아침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영하 2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6월 7일날 금요일날 그 제가 퇴근할 때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미리 알고 그것을 물을 좀 틀어놓고 가야 돼요. 막 조금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지난 2월 10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출근하니까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아니 뭐 딴 데는 노는데 샤워실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마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전국이죠. 그래서 윤석열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탄핵이 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상실하고 일반 시민으로 이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느냐, 뭐 이것이 남아있죠. 이 전국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13일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8차 이제 탄핵 심판을 지금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나오는가 모르겠네. 오늘도 정인들이 몇 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신문을 안 할지, 혹시 이제 한 번 더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 볼 때에 6월 말이나 빠르면 6월 말이나 늦어도 3월 6일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3월 6일 목요일 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또 3월 중순이나 3월 말까지 간다는 분도 있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보면은 3월 초순에서 중순 이렇게 보는데, 빠르면은 이달 안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여하튼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즐겨보는 방송은 좀 진보 축입니다. 진보 축.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모닝 컨설트가 좀 정확해요. 미국에서 하는 여론조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러 나라 정상들의 이제 지지율을 조사하는 단체입니다. 모닝 컨설트라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전 세계에 한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한 22개만 골란 거예요. 그 상위층에 있는.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게 들어갑니다. 상위층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군사력이 6이고 경제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지지도가 1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에 17명은 윤석열을 엄청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은 뭐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특히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80% 90%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원래 70 아닙니까? 70인데도 내가 과거에 이제 그 국가혁명당 창당할 때부터 창당하기 이전 국가혁명연대 발족할 때부터 물론 뭐 나는 김효건 씨나 이런 데 비하면은 경력이 짧지만은 그래도 국가혁명연대에 참석했다 이러면 상당히 고참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연대 발족하기 전에 이제 그 본자 승리의 회원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올해가 9년째입니다. 9년. 제가 회원 등록한 지가 9년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회원 등록까지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뭐 생각이 나니까. 뭐 원고 없이 그냥 노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말문이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막힙니다. 여튼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탄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당의 이제 그 우리 당원님들의 연령대가 연령대 이야기하다 그러겠구나. 연령대가 이래 보면은 내보다 좀 나이 좀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60대, 61, 62, 60세, 60대, 65, 66, 67, 68, 69, 뭐 이런 사람들은 내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1957년 그 병신 정유생 닭띠, 그다음 1958년 무술 개띠, 1959년 기해생 돼지띠, 그 1960년 경자생. 윤석열이가 경자생이거든. 내 밑에 동생이 경자생이라고. 그 밑에는 1961년이 신축생. 그 다음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 내보다 6살 적지. 그리고 1963년 개묘생 토끼띠. 내보다 7살 적고. 그 다음에 1964년 갑진. 작년에 이제 환갑 지난 사람들. 그리고 1965년 을사생. 원래 이제 60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보다 나이가 적고,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1955년 을미생, 1954년 갑오생, 1953년 개사생, 1952년 임진생, 1951년 신묘생, 1950년 경인생, 1949년 기축생, 1948년 정해생, 1947년 병술 정해, 1947년이 정해, 가볼 병정 무, 정해자 무자, 1948년이 무자생, 무자기축이니까, 1948년이 무자생, 1947년이 병술 정해생, 1947년이 정해생, 1946년이 병술생, 1945년이 을류생, 해방될 때 태어나신 분, 1944년이 이제 갑신생, 뭐 그 위에도 있죠.
1943년 갑실 우예가 이제 저기 이모 개미생, 1943년이 이모생, 1942년이 경진 신사생, 1940년이 이제 경진생이고 이렇거든요. 1939년생이 이제 김효생이고, 1938년이 무인생이고, 1937년이 정축생, 1936년이 병자생, 뭐 이런 사람들은 내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국가혁명당의 당원들을 이래 보면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내보다 적은 사람들도 또 제법 있고. 그런데 60대 이상이 대부분, 대부분. 60대 이하도 있는데 좀 적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래 보면은 카톡방에 올린 거 보면 알거든요. 올린 거 보면은 윤석열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이제 이번에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하기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그렇는데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 보니까. 뭐 어찌 될지는 모르죠. 지금 나는 그런데 이제 이쪽 방송은 잘 안 봅니다. 이쪽 방송은 뭐냐면은 고성국이라든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제 뭐 이봉규 씨, 신혜식이 뭐 이런 사람은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이쪽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좀 진보 쪽에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허경영 시민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진보 자료를 볼 때에 국민들이 70% 이상이 한 83%죠. 그러니까 83%가 탄핵을 좀 됐으면 좋겠다. 탄핵이 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탄핵 인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훨씬 많다고. 탄핵 기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탄핵 찬성에 비해서 적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실이에요. 변희재 씨 견해는 어제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마은혁 씨가 아직까지 임명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8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4대4 정도로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대4 나오면은 6사람이 찬성을 해야, 탄핵을 찬성을 해야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이제 파면돼 가지고 일반 민간인 신분이 되는데, 이제 4명이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기 변희재 씨가.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한 6개월간은 뭐 어떻게 대통령직에 앉아 있다가 뭐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말도 얼핏 하더라고. 그래서 내 같은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또 이제 정세에 해박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요즘 좀 바꿨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이거 빨리 끝나버리고 말이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진짜 들어간다. 지금 뭐 윤창중 씨라든지 뭐 이런 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뭐 윤석열은 끝났다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뭐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뭐 변희재 씨가 4대4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들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탄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도 이제 똑똑하고, 이재명 씨가 똑똑하더라고. 똑똑한데, 정말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 쓸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그래 했어요. 우리 이재명 씨를 좀 싫어하시는 또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에
나라에 도둑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허경영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허경영 선생님의 말씀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하고 보니까 8년 했죠. 8년 하고 보니까 그 하는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이것을 실감을 했다고. 그러면서 허경영 선생님의 말씀, 참말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님을 가지고 존경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 뭐 나는 그 종북 좌파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제 2월 12일 날 정월 대보름 날 허경영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김일성이 있잖아.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잖아. 김일성이가 죽어가지고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하늘궁에 이제 적을 두고 다니는 본자 승리의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우리 회원이다 그러더라고. 놀랐어요. 왜 김일성이를 싫어해? 안 그래요? 스탈린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어떤 여성분은 잔다크, 어제는 그랬어요. 잔다크가 이제 환생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와 있다고. 뭐 어제 그분 노래도 한 곡 불렀더라고. 나는 그 허경영 TV를 보니까 거기는 노래는 내가 못 들었는데 잔다크도 왔다 그랬잖아. 그 말 할 때 김일성이도 왔다 그랬거든. 말이 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총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변희재 씨는 이제 뭐 4대4로 기각이 된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직에 다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나는 김종인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혹시 대통령직에 온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변희재 씨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탄핵은 기각되는데 사임해라. 사임하고 이제 그 사임하기 전에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고 자기는 6개월 정도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 그럼 대통령은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를 하는데 자기는 한 6개월 정도만 하고 그만둔다. 그리고 그동안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정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그만두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싫어하거든요. 대통령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썩이기 위해서 위원 집중구제 이런 것을 원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대부분 또 국민의힘 또 권성동이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거든.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다 해먹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될 수가 없다고. 남북이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천시가 하늘의 때가 그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그 강력한 나라가 원래는 로마가 한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뭐 로마가 그 당시 뭐 전 세계를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지금 유럽과 이쪽에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뭐 세계사는 뭐 다시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잖아요. 로마가 한 1000년을 갔잖아. 1000년. 안 그래요?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지금의 그 터키, 뭐 튀르기예가 터키지만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 유럽 이쪽에는 전부 다 로마가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큰 그 영광이, 로마의 영광이 결국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영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래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때는 이제 옥스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뛰어난 영재들이,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이 영국이 뭐 굉장했잖아요. 인도도 다 잡아먹었으니까. 전부 다 영국 땅이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인재들이 또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또 한때는 세계를 제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좌지우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미국의 영광이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뭐 지금 현재 갑자기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그 기운이, 그 영광의 기운이 태평양을 건너서 잠시 일본에 와서, 그래서 이제 강정산이 말할 때에 천하 통일지기와 일을 대명지기를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이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 잠시 갔는데 일본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일본은 간방이 아니거든. 열매 맺는 땅이 아니고 손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민족 그 근성 자체가,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백제 후손이죠. 우리 민족이 이제 현해탄을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본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다고. 일시적으로 천하 통일지기와 일을 대명지기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한때 이제 뭐 미국과 대들기도 하고 말이지. 또 우리나라 6.25 사변 지나고 또 일본 경제가 굉장했다고. 그런데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기운이 우리나라 간방 지역에 온단 말이에요. 시어간, 종어간이거든. 우리나라 그 땅 자체가 풍수지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 곳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종주국이니까,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니까 이 땅은 간방이고 전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곳이 이 한국이라고. 그 영광의 기운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일본을 건너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이 됐다고. 도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원래 2025년에 부군이 크게 상승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을사년. 을사 좋다 그랬으니까.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정말 3.3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권을 잡아야 된다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뭐냐고. 작년에 그 2024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2034년까지 10년간 박탈이 당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 법률이 위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6월 26일 날 한 보름 뒤에 이제 그 재판을 또 해요. 이재명 씨가 하면은 3월 초에는 결론이 난다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을 기소를 해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위헌 법률 14 뭐 이걸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이런 거라고.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0년간 지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단 말이야. 참말을 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미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또 무엇보다도
신인님이 확실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미국에서 지금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까지도 좀 변화가 돼 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진실한 그 모습을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또 영국 BBC에서 이렇게 바르게만 공정 보도만 하면은 사면 복권이 된다고, 대통령 출마할 수가 있다고. 출마할 수 있는 사면 복권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씨가 그게 지금 부동의 1위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이하고 홍준표는 지금 명태균이가 벼르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대기 벼르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이가 2월 19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명태균 특검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청문회가 있어요. 그때가 까발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오세훈이도 목이 날라가 버려. 안 돼. 그리고 홍준표도 더 날라가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그러면은 뭐 한동훈이, 안철수, 또 김문수, 뭐 이준석이,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 아니냐고. 그런데 이재명이하고는 잽이 안 되거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을 이재명한테 주려고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면 뭔가 좀 살펴봐 안 보겠어? 그리고 어제 아래 우리 보살님들 가운데 한 분이 말이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엉뚱한 사람 같으면 허경영 빽이 돼 있나? 그리고 이름에 공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허경영 이름에는 공이 4개가 있어요. 허 할 때 공, 경 할 때 공, 영 할 때는 공이 2개가 있다고. 공이 4개가 있어요. 그분이 또 잘 알아맞추는 것 같더라고. 여하튼 지금 현재 극적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과 국가혁명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그냥 후보 경선에만 참석하게 되면은 세상은 바뀐다고. 그래서 반전에 반전이 한 몇 개가 거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가 초대를 했잖아. 이번에 했는데 참석 안 했지. 이거 뭐야, 취임식 때 그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거 뭐 그런 데는 참석 안 하고 개별적으로 부르면 이제 참석하겠지. 그러면은 트럼프 얼굴 안 보려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다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는 못 하고 있잖아.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하고 뭐 1시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쫙 이렇게 대담을 하고 말이지, 얼른 머스크도 만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딱 전 세계에 비춰주면서 불로유에 대한 특집이 한번 이렇게, 영국 BBC가 미국의 똘마이에요. 언론의 똘마이라고. 그러니까 영국 BBC에서 한번 팍 들이주면은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싹 다 받아간다고. 그러면 한순간에 이렇게 허경영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볼 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식을 안 하는 학교가 많다 그러더라고. 애가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입학식을 할 거 아니냐고. 한 사람도 없어. 그런 학교가 제법 있더라고. 한 사람도 입학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모든 걸 볼 때에 이제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듭니다. 그렇게 반전, 한 기적이 한 4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나는 보지. 그러나 만약에 이제 상식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뭐 많이 하나 가정을 해보면은 뭐 이재명이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이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또 나름대로 옆에 이제 박식한 사람들이 보좌관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가 녹고 있으니까 어제 아래 허경영 시민님께서 서울, 부산, 강릉, 광주가 4개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서울, 부산, 서울은 이제 서북 쪽에 있고
부산은 동남 방향이고, 그러니까 건강감진 손익곤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건방향에, 서울은 건방향에 있어야 된다고. 북서쪽이단 말이에요. 서북쪽. 간은 이제 그게 강릉이고, 손방향이 이제 우리 집 부산, 곤이 이제 곤방향이 이제 광주. 그렇지. 강릉, 광주, 부산, 서울,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건강간진 손익곤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북극항로가 이제 이렇게 녹으면은 우리 부산하고 경남하고 울산, 포항은 엄청 발전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북극항로가 열리면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하더라고. 그거는 자기가 뭐냐, 김태유 교수 같은 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윤석열은 그런 머리를 쓸 줄도 모르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다. 이재명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허경영 신인님은 언젠가는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에 이런 말도 하셨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 나는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 영성 황제로서 이제 초대받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초대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위치에서도 또 세계를 경영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봐봐야 되는 겁니다. 불로유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다 보면은 불로유 하나만 하더라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세계 통일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미래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세계 황제가 되어가고 되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해방하고 기아로부터 해방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지금 오늘이 2월 13일 3, 4, 5월 달까지가 정말 중요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윤석열의 이제 탄핵 문제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변희재 씨 생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변희재 씨는 4대4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데, 그건 내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초창기에는 공병호 박사 강의를 거의 다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 그거 끝나고 공병호 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병호 박사, 박주근 변호사,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많이 있다고. 많이 있어요. 정점철 씨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점철 씨라든지 기타 이제 어제 보니까 정규재 씨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 이 방송을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강의해놓은 게 있더라고. 내가 바빠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짱짱하게 많다고.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짱짱하게 많고, 그러면은 자기가 부정선거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라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과연 그 힘이 있느냐?
변희재 씨나 뭐 조갑재 씨, 정규재 씨, 또 정점철 씨라고 또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부정선거 절단이다 그러거든. 특히 작년 2024년 4.10 22대 총선에서는 예산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검증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완전하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조갑재 씨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조갑재 씨가 무릎 딱 꿇고 아이고 나는 다시는 부정선거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받아낼 만한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주장해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장을 아직 못 내리겠어요. 그거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2007년 17대 대선에 그것을 진실을 밝혀내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언젠가는 밝혀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마치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은 지금 현재 62년이 지나서 원래 그거를 이제 개방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존 F 케네디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 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죽음도 밝혀낸다 이러거든. 그 비밀 그 정보를 해제를 해버렸다고 사인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드러내겠지. 그렇게 그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나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하는 그 성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경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깨어나야 돼. 응? 부정선거 아니라 부정선거로 100만 번, 1000만 번 하더라도 천억 원래 하늘로부터 이 권력을 잡은 자는 잡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세교 한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만하겠습니다.